긴 머리의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 제가 눈을 딱 한 번 깜빡였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는데 눈을 뗐을 때 그 여자가 유리창 바로 앞까지 순식간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모두가 잠든 그날 월검당 박서희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소리가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데 들리는 것에 훨씬 본능적으로 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사방이 꽉 막힌 공간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린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오늘 이야기도 바로 이 소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사연자는 현재 방송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직 음향 엔지니어 분이신데요. 워낙 이성적이라 귀신 같은 건 절대 안 믿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로는 아무리 급한 마감이 있어도 절대 밤에 혼자 녹음실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 1시, 대체 그 밀폐된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은 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럼 모두가 잠든 그날, 이제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일하던 녹음실은 서울의 한 오래된 건물 지하 2층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음실은 방음 때문에 창문이 단 하나도 없잖아요. 사방이 두꺼운 벽으로 막혀 있어서 밤이 되면 진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광고 녹음을 끝내고 편집을 하던 중이었는데 시간은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죠.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쥐죽은데 조용했죠. 한참 작업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헤드폰을 쓰고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정말 작게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뜨거워.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낮에 녹음할 때는 남자 성우 딱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피곤해서 환청을 들었나 싶어서 파일을 다시 앞으로 돌려서 재생해 봤는데요. 이번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작업을 이어갔죠. 그런데 몇 분 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분명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플레이어를 멈추고 편집 프로그램의 오디오 파형을 극단적으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만약 아주 작은 소리라도 녹음이 됐다면 파형의 흔적이 남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린 그 지점의 파형은 아무런 미동도 없는 완벽한 일직선이었습니다. 오디오 신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이었던 거죠. 마치 시스템이 아니라 제 헤드폰 안으로 누군가 직접 대고 속삭인 것처럼요. 기분이 극도로 찝찝해졌지만 아침까지 광고주에게 편집본을 넘겨야 해서 억지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틱 하는 맑은 기계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는데요. 정면을 바라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음 유리 너머 분명히 꺼져 있던 녹음 부스 안 마이크 전원, 즉 녹음을 한다는 표식을 해둔 게 있는데 이게 빨간색 전원 불빛이 스르륵 켜진 겁니다. 메인 콘솔에서 전원을 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들어올 수 없는 불빛이었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기계 오작동일 거야 라면서 속으로 외치면서 확인을 위해서 부스 문을 열었는데요. 당연히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케이블을 아예 뽑아버린 뒤 다시 조종실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귀에 걸치고 있던 헤드폰에서 엄청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을 뚫고 낮고 스산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뇌리를 찔렀습니다. 뜨거워. 숨이 턱 막힌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헤드폰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헤드폰을 벗었는데도 그 목소리가 사방이 막힌 녹음실 전체에 웅웅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울해.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정면의 방음 유리 너머 녹음 부스 안쪽이었는데요. 저는 공포로 굳어버린 목을 천천히 돌려서 부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부스 안 마이크 앞에 긴 머리의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 제가 눈을 딱 한 번 깜빡였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는데 눈을 뗐을 때 그 여자가 유리창 바로 앞까지 순식간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개는 푹 숙인 채로요. 동시에 제 뒤에 있던 메인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잖아.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와서 어두운 지하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아까워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죠. 겨우 건물 밖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숙해진 얼굴로 출근한 저는 사장님을 찾아가 제가 겪은 일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만 해서 제가 이상한 걸까요? 하고요. 사실 며칠을 녹음실에서 보냈거든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담배를 하나 피워 물고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의 녹음실에 들어서기 몇 년 전 그 자리는 작은 음악 스튜디오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데모곡을 녹음하던 중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겁에 질린 여자분은 가장 안쪽인 녹음 부스 안으로 숨어서 문을 잠갔고요. 결국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나직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네가 처음이 아니야. 밤늦게 혼자 작업을 하던 엔지니어들 중 몇 명이 자네랑 비슷한 일을 겪었어. 헤드폰 속 여자의 목소리, 내 목소리 들리잖아.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스튜디오를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과연 그날 새벽 제가 들었던 그 절박하고 서늘한 목소리는 과거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했던 한 맺힌 가수의 영혼이었을까요?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은요. 제가 도망치기 직전까지 제 컴퓨터는 계속 녹음 중인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다른 엔지니어가 그 녹음 파일을 열어보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잡음도 여자의 목소리도 전혀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첫 번째 사연부터 정말 오싹한데요. 무속에서는 귀신을 일종의 에너지나 영적인 파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음향실의 고성능 마이크와 장비들은 미세한 공기의 떨림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영과의 파동이 기계의 전류를 타고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고 풀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녹음실일수록 음습한 기운이 뭉치기 쉬운데요. 땅속 깊은 곳은 영가들이 머물기 좋아하는 환경인데 거기에 대고 하루 종일 사람이 감정을 실어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영가들이 그 에너지에 이끌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터고사를 지내면 좋아질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터고사는 그 땅과 건물을 지키는 텃대감에게 여기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올리는 예의에 가깝습니다. 터고사는 원래 터의 기운을 다스리는 거지 이런 사연처럼 화재 사고로 급작스럽게 생긴 경우는 원혼을 달래주는 행위, 쉽게 말해서 천도제나 진호기굿, 이북에서는 황해도 진호기굿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단 영가를 잘 보내드리고 난 뒤에 터고사를 지내면서 터를 맑게 해달라고 올리는 순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쓰는 명칭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소에 많이 듣던 명칭들을 사용해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처럼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혹은 현대 과학으로조차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 신비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여러분의 밤, 다음번엔 또 어떤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귓가를 맴돌며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검당 박서희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